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진로도 나답게 강의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what이 아닌 why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지? 무슨 과 가지? 이런 what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why?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이지? 왜 나는 이걸 좋아하고, 왜 나는 이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고, 왜 나는 이것이 즐겁고 몰입하고, 왜 나는 이 칭찬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이 why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기 이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오해들을 하나씩 깨부수는 그런 과정으로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할 이 자존감도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다. 이 그림을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진로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도해야지만 온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도는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된 시도가 있어야지만 온전하고 열매 맺는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디? 바로 이 자기 이해 부분에 해당한다. 자기 이해에 관한 강의가 아마 가장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오해는요. 자기 이해는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사실 이 문장은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장 이전에 먼저 와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먼저 와야 되는 문장을 생각 안 하고 이 문장만 먼저 보면 오해라는 거예요. 진로와 관련해서. 자존감 얘기한다면서 웬 갑자기 자기 이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이해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평가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이해한다? 나는 뭘 잘하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평소 내 행동, 내 과거 경험. 나는 왜 이걸 좋아하지? 나는 뭘 잘하지? 이 다 뭘 한 다음에 내가 이해합니까? 평가해야지만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 다 뭐예요? 평가예요, 평가. 즉, 자기 이해는 평가한 후에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즉, 자기 이해는 자존감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뚫고 나와야지만 자기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존감을 알아야 자기 이해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는 자존감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평가한다는 겁니까? 심리학 사전이나 뭐 여러 연구자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몇 가지의 영역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나는 나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자존감과 관련한 영역. 그다음 두 번째 능력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과제나 목표를 나는 얼마나 잘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제와 관련한 영역.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지? 이 가치, 능력, 통제 영역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주변에서 뭐라 얘기해도 내가 뭔 잘한다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죠? 나는 별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 그게 다 뭡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감은 뭐?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평생을 자존감만 연구해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다니엘 브랜든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다. 즉 뭐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요, 자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자기 이해가 돼요? 자기 이해를 하려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걸 뚫고 나와야 자기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있어야 자기 이해가 된다. 그 단계 스텝이.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객관적인 자기 이해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뭡니까? 심리검사, 진로검사 이런 걸 통한 자기 이해. 여러분, 검사를 했어. 근데 이거는 강점, 이거는 장점이고 이거 잘하고 뭐 이렇게 적혀있는 게 나와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낮은 사람, 그거 보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여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남의 얘기 같아. 그래, 이거 뭐 잘해봐야 뭐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너는 이거 잘하고, 야, 그래, 너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너는 이거 할 때 참 몰입하는 것 같아. 옆에서 막 얘기해줘. 근데 내가 볼 땐 안 그래. 에이, 뭘, 나한테 뭐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 튕겨내, 다 튕겨내.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리고 객관적인 심리검사에서 들이밀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죠. 오해. 자기 이해는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줘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이해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이 문장은 맞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주관적인 자기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자기 이해가 바로 뭡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무너져 있으면, 즉 뭐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자기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 이해를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뭐? 일단 나만 놓고 생각해요. 나만 놓고. 자존감은요, 자꾸 자기 이해도 그렇고 자존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이해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먼저 자신만의 가치와 능력과 존재의 독특함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꾸 자기 이해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가 없다. 먼저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내 존재의 독특함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만 놓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만 놓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온전한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자꾸 제가 자존감과 관련해서 타인과의 비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존감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 높게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 낮게 태어나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이 학습을 인생의 초기에 누구를 통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권위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권위자들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부모님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나를 꿀꺽 삼키면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위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존감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독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15년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독서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그 대상자는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만 좀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 내용은 이래요. 웬믹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웬믹은 뭐 나무 인형을 그렇게 불러요. 그 웬믹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주인공이 나무 인형이 이제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죠. 근데 이 마을이 독특한 것은 아주 재밌진 않지. 어떤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은 아니죠. 나무 인형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뭐 좋게 했다 하면 금빛 별표를 붙여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형편없는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못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요. 잿빛 점표를 붙여요. 금빛과 잿빛. 그죠? 하나는 별표, 하나는 점표. 그래서 나무 인형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온몸에 어떤 사람은 별표도 붙어 있고 점표도 붙어 있고 막 온갖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는데 어떤 나무 인형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나무 인형은요. 늘 마을에서 뭐만 받을까요? 잿빛 점표만 받는 거예요. 계속 못한다고. 자기도 금빛 별표를 바꾸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무 인형은요, 자존감이 와장창창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리고 잿빛 점표를 붙여주는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붙여줄까요? 끊임없이 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거 못한다, 잘한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무 인형이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서 보니까 늘 받는 것은 점표밖에 없는 거야. 너는 이거 못해. 뭘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너는 이거 못해. 그러니까 뭐 점표. 계속 점표만 받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아무 스티커도 붙이지 않은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나요. 너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안 붙이고 있니? 점표도 없고 별표도 없네? 네. 왜? 그 나무 인형은 자기 안에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뭘 하든 스티커를 붙였는데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칭찬받아도 금빛 별표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못한다고 잿빛 점표를 붙여도 안 붙어요.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나는 그거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스티커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주인공 나무 인형이 놀라죠. 너는 왜 이러니? 그죠? 이 말이 뭡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자기 이해로 연결돼야 온전한 자기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기 이해. 타인과의 비교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활동을 했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즘 그림책 치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독서 치료에서 나온 개념인데 쪼개가지고 자꾸 무슨 치료 나오던데요. 그게 이제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잿빛 점표와 금빛 별표처럼 너희들이 어릴 때 들었던 정말 듣기 싫었던 말들. 나는 이 말을 안 듣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았던 말들. 포스트잇에 적어서 자기 몸에 다 붙이라고 했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잿빛 점표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때 한 남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뜯어서 적혀있는 걸 읽을 때 이 문장이 있어서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말을 꿀꺽 부모로부터 들어서 삼킨 애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
부모로부터 계속 꿀꺽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런 애가 존재가 훼손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존감을 이루는 가치, 능력, 통제라는 영역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이런 자존감은, 그죠? 이런 자존감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이 자존감은 뭐와도 연결된다? 시도, 즉 행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존감이 자기 이해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 시도와 관련한 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기시미 이치로라고 굉장히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쓴 저자, 아들러 심리학을 하시는 분이 또 쓴 책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어요. 안타깝지만 용기라는 건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다. 용기가 애초에 남들보다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동기만 부여해주면 도리어 용기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용기부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다. 용기부여를 하고 싶어도 용기라는 것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만 용기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는 억지로 해보자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어떨 때 생긴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 비로소 용기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즉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즉 자존감은 자기와도 연결되지만 행동, 시도와도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 브랜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알 수 있다. 이 자존감은 자기의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을 높이는 6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우리가 6가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인식하며 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여러분 1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산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난 강의 때 파커 파머가 했던 얘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알고 싶으면 내 삶이 나에게 하는 말을 먼저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인식해라. 즉, 내 내면의 세계를 계속 이해하라는 거예요. 외부 세계는 너무 잘 알아. 근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몰입하는 거, 어떤 칭찬은 듣기 좋아하고 어떤 인정에 내가 더 목말라 하고 어디에 의미를 느끼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든 외부 세계가 나에게 뭐라 얘기하든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며 살아라.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행동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가리지 말고 먼저 그냥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내가 먼저 검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나면 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구를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생각은 이거는 불가능해. 내가 뭐라고. 이게 아니라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나에게 필요하고 이건 실현 가능하고 안 하고 이걸 다 떠나서 일단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행동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치에 이건 안 맞는데, 내 종교적 신념에 안 맞는데, 이건 내 나이가 있지. 아니, 그런 거 다 버리고, 일단은 생각, 느낌, 감정, 행동을 먼저 받아들여서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를 일단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존감을 높이는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존감은요, 계속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여러분,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무조건 왜? 비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감과 관련해서는. 표준, 평균, 기준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익숙해져 왔거든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자꾸 객관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걸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뭐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여 나를 평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심리검사, 진로검사, 객관적 심리검사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 평균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로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의 객관적 심리검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다양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가 평균에서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가? 이것만 자꾸 보게 해요.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뭐? 나만 놓고 보라는 게 나만 놓고. 그래서 자기 관찰과 자기 이해는 철저히 먼저 주관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철저히 주관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나야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장점, 내 강점,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내 강점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이걸 더 좋아해야 이게 내 흥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이 자존감의 개념이 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면 자기 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는 장점보다 계속 내 단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하니까 장점이 아닌 거야. 강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이 자기 이해와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되려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온전한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타인과의 평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독특함만 놓고 보세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의 독특함. 그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자기 이해가 된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 놓고 보세요. 나만 놓고 볼 때 나는 이거 좋아해. 나만 놓고 볼 때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아. 나만 놓고 볼 때 난 이 칭찬 너무 좋아. 나만 놓고 볼 때 난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 나만 놓고 볼 때 난 이거 왜 의미 있게 느끼고 보람 있게 느끼고 이걸로 인정받고 싶지?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감은 그게 아니에요. 나만 파고 들어가는 나만. 그래야 이 자존감이 온전하게 형성되고 그때서야 자기 이해가 돼요. 자기 이해가. 온전한 자기 이해가.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보려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철저히 나만 내가 나의 독특함을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진로도 나답게라는 제 책에도 이렇게 적었어요. 나를 증명해 보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거두라는 거예요. 왜 거기 신경 쓰냐? 다른 사람보다 혹은 다른 사람만큼이라는 비교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나만 놓고 답을 하라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과 비교라는 기준을 거두고 나에게만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그죠? 지난 강의 때 엄청난 질문들 많이 제가 드렸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이건 나 잘해. 근데 순간 다른 사람 쳐다봐. 에이, 이건 뭐 잘해? 뭐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요. 나를 보고 계속 나에 대해 인식하고 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전한 자존감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뿌듯하게 하는 게 뭐지? 나를 보람 느끼게 하는 게 뭐지? 나를 몰입하게 하는 게 뭐지?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칭찬 받고 싶지? 나는 왜 인정받을 때, 왜 이걸 받을 때 기쁘지? 나만 놓고 생각하세요. 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비교 대상으로 끼어들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이해 안 돼요. 왜? 자존감과 자기 이해는 한 덩어리로 붙어 다니는데 자존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니까? 근데 타인이 비집고 여기 들어오면
자존감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붙어있는 자기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과 자기 이해는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온전한 자기 이해가 되려면 온전한 자존감이 형성돼야 돼. 온전한 자존감은 나만 놓고 봐야 돼. 나의 독특함만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드렸던 이 질문, 나만 놓고 생각하라. 답을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웁시다. 이 자존감과 관련한 얘기인데 지난 강의 이름이 붙었네. 이제는 자기 이해는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오해를 떼내자.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만 놓고 보면 이 문장은 틀렸다. 이 이전에 뭐가 와야 된다? 자기 이해는 먼저 철저히 나만 놓고 봐야 된다. 왜? 자존감과 자기 이해는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나를 내가 평가하는 이 자존감 개념이 생기려면 타인을 배제해 놓고 나의 독특함만 놓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이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 이해가. 그 말을 이번 강의에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존감과 관련해서 자기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다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 자존감이 온전히 되어야지만 나다움이 연결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